여러분 안녕하세요. 인문학박람회를 운영하는 문학평론가 오홍진입니다. 오늘은 증오가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을 다룬 책인 캐롤린 MK의 혐오사회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치가 유대인 600만 명을 살해한 배경에는 아리안족을 위대한 민족으로 사고하는 차별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나치는 위대한 민족의 반대편에 유대인을 놓고 위대한 민족 건설을 위해서는 반드시 유대인을 박멸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당대에 유행한 위생학적 관점에서 유대인을 비롯한 비아리안족 사람들은 퇴치해야 할 바이러스와 같았습니다. 바이러스는 퇴치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사람, 곧 아리안족 백인들이 그 위대함을 펼칠 수 있습니다. 나치가 내세운 차별 논리는 나치를 따르는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나치는 대중의 지지를 기반으로 살아남은 집단 정당입니다. 국민투표로 한 나라의 수반에 오른 히틀러는 대중심리를 교묘히 조작하여 나치의 인종주의를 정당화했습니다. 나치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과 같은 타자들은 단지 증오를 퍼부어야 할 대상에 불과했던 셈입니다. 캐롤린 MK는 이 책에서 증오는 어떻게 전염되고 확산되는가 하는 문제를 탐색하고 있습니다. 증오에는 절대적 확신이 필요하다고 지은이는 강조합니다. 나치를 따르는 대중들이 유대인을 박멸해야 할 타자로 확신했기 때문에 나치의 대량 학살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타자는 위험한 힘을 지녔거나 열등한 존재라고 근거 없이 추정되고, 따라서 그들을 학대하거나 제거하는 행위는 단순히 용서할 수도 있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조치로 축혀 올려집니다. 타자가 실제로 위험한 힘을 지니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치가 유대인을 타자로 규정하는 순간,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인을 타자로 규정하는 순간 타자에 대한 대량 학살은 그 근거를 확실히 얻게 됩니다. 이 책에는 타자들을 향한 혐오나 증오의 사례들이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백인에게 흑인 타자는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미국의 어느 지하철에서 백인 남자가 흑인 소년을 밀칩니다. 바닥에 쓰러진 흑인 소년을 본체만 채 백인 남자는 제 갈 길로 그냥 가버립니다. 흑인 소년은 백인 남자의 눈에는 안 보이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클라우스 니츠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난민을 태운 버스를 가로막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버스 앞에서 우리가 국민이다라는 구호를 외칩니다. 돌려 말하면 독일 국민이 아닌 난민들이 마을로 들어오는 걸 그들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난민들이 마을에 분란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을 여자들과 아이들을 괴롭히는 위험한 인물로 난민을 미리 규정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자기 나라에서도 쫓긴 난민들이 마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위험한 존재들인 것일까요? 인용문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버스에 탄 난민들은 한편으로 개개인으로서는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 보편적인 우리의 일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각자 특이한 개인사와 경험, 특징을 지닌 인간 존재임을 부정당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타자로 우리가 아닌 자들로 규정됨으로써 보이는 존재가 되었다. 섬뜩하고 혐오스럽고 위험한 집단이라고 낙인 찍을 수 있는 특징들이 그들에게 투사된 것이다. 일레인 스케리는 기괴함과 비가시성은 타자의 두 아종이라고 쓴 바 있다. 기괴함은 지나치게 가시적이어서 주의를 기울이는 시선조차 돌리게 만들며, 비가시성은 주의를 기울일 가능성조차 차단해 아예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게 한다. 난민들은 개개인으로는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아닌 타자로 규정되어 비로소 보이는 존재가 됩니다. 그럼 보는 주체들은 누구일까요? 마을 사람들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우리라는 말로 난민을 우리 밖으로 내몹니다. 우리 밖에 있는 모든 타자들은 위험한 존재입니다. 난민들이 실제 위험한 행동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난민이라는 존재 자체가 위험한 바이러스입니다. 지은이는 이 사건에 개입하는 사람들을 구호를 외치는 이들, 그들을 쳐다보는 이들, 그리고 경찰관들이라는 세 부류로 나눕니다. 구호를 외치는 이들만이 난민들을 거부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주변을 서성이며 구경하는 사람들 또한 난민 수용을 마찬가지로 거부합니다.
경찰관이라고 다를까요? 경찰관은 약자인 난민을 보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경찰관은 구호를 외치는 마을 사람들을 보지 않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난민들에게 시선을 집중합니다. 무기력과 속수무책의 중간쯤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듯한 경찰의 이도저도 아닌 태도는 버스를 막아선 시위자들에게 그런 행동을 계속해도 된다는 신호를 보낸 것과 다름없습니다. 타자에 대한 증오는 이렇게 한 사회를 공고하게 묶는 이데올로기에서 비롯됩니다. 이데올로기에 눈이 먼 사람들에게 하나하나의 난민 개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난민들을 집단의 표상으로 봅니다. 개인으로서 난민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집단으로서 난민은 한 사회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어떻게 홀로코스트가 일어날까요? 나치는 유대인을 위험한 집단의 표상으로 보았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일본 제국주의를 지지하는 이들에게 조선인이라는 표상은 항시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타자들로만 비칩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죽이는 것입니다. 지은이는 타자를 배제하는 이념의 밑바탕에는 동질성, 본연성, 순수성으로 자신들을 치장하는 동일자 논리가 스며들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동질성과 본연성과 순수성은 어떻게 표현되는 것일까요? 지은이는 성서의 사사기에 나오는 슈볼레트 이야기에 빗대어 이를 설명합니다. 길리아딘이 에브라임으로 가는 요르단강 여울목을 봉쇄했습니다. 그들은 강을 건너려는 이들에게 슈볼레트를 발음하게 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 말을 시볼레트라고 발음하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슈볼레트라고 발음하면 살고 시볼레트라고 발음하면 죽습니다. 슈볼레트와 시볼레트의 구분은 위대한 민족과 열등한 민족, 남자와 여자, 이성애와 동성애를 구분하는 방식으로 다양하게 번져나갑니다. 이성애자면 살고 동성애자면 죽습니다. 남자면 살고 여자면 죽습니다. 지은이는 이슬람 과격주의자인 IS가 순수성을 기반으로 어떻게 자기 논리를 세우는지 정확히 보여줍니다. IS는 여성과 유대인, 동성애자, 시아파 이슬람, 그리고 배신자로 낙인 찍힌 모든 무슬림을 향해 무차별적인 폭력을 감행합니다. 그들은 특히 서구 중심가를 테러의 대상으로 삼아 그곳에 사는 무슬림들을 고립시키는 교묘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서구인들에게 무슬림은 곧 테러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IS 스스로 심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IS는 왜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것일까요? 자신들을 무슬림의 순수한 정통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서구 여러 나라에 퍼져 사는 무슬림들은 자기들에 비하면 순수하지 않은 존재들입니다. 순수하지 않은 무슬림들을 순수하게 만들려면 서구에서 고립시켜야 합니다. 서구인들에게 무슬림에 대한 증오를 심음으로써 역설적으로 서구에 사는 무슬림을 자기네로 이끄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 셈입니다. 인용문 읽어보겠습니다. IS의 증오에서 제일 눈에 먼저 띄는 특징은 평등주의다. IS 지하드의 전위에 가담하라는 부름은 거의 모든 일을 향한다. 이웃 아랍 국가들과 체첸, 벨기에, 프랑스, 독일 등을 가리지 않고 남녀노소도 가리지 않으며 피부색도 사회적 출신도 아무 의미 없고 고등학교를 중퇴했든 졸업했든 사담 후세인 치하 이라크 군대에서 장교를 지낸 이든 군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든 상관없다. 가담을 원하는 사람, 알-바그다디가 선전한 교리에 충성을 맹세한 사람은 누구나 환영받을 뿐 아니라 그 보상으로 다른 이들에 대한 지배까지 약속받는다. 무슬림들은 모든 이유에 군림하는 지배자가 될 것이다. IS의 평등주의는 타자를 배제하는 동일자의 평등을 의미합니다. 평등이란 말 속에 이미 차별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수리파 이슬람이라는 동일자의 눈으로 자기 논리에서 벗어나는 모든 존재들을 절대적 타자로 멸시하고 단죄합니다. IS의 독단적 교리에서 보자면 사실 절대적 타자는 다원성, 다양한 종교들의 공존, 그리고 특정 종교와 분리된 채 수립된 확고하게 세속적인 국가들이다라고 지은이는 쓰고 있습니다. 독단에 빠진 광신주의자들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확고한 명확성으로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자기들을 우월하게 생각하는 이데올로기는 나치를 비롯한 전체주의 세력의 논리를 지배합니다. IS는 이리 보면 광신주의의 전형을 예시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일자의 논리가 극단에 이른 상황을 이들은 정확히 드러내고 있는 셈입니다.
지은이는 이러한 광신주의에 저항하는 방법으로 계몽된 의심과 아이러니의 문화를 제시합니다. 광신주의의 또 다른 광신주의로 대항하는 건 광신주의의 운신폭을 더 넓히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IS의 테러에 더 강력한 폭력으로 맞서는 미국식 방법에 지은이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려 말하면 무슬림 절체를 절대적 타자로 보는 순간 IS와 같은 테러 집단은 끊임없이 양산될 수 있다는 걸 지은이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계가 복수로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단세계 통일체로만 이해하는 우리에게는 다양성도 개인성도 없습니다. 우리라는 말에는 전체라는 의미와 더불어 개인성이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라는 말은 그 자체로 복수성을 지니고 있는 셈입니다. 지은이는 미셀 푸코가 주장한 파르에지아라는 개념에서 복수성으로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모색합니다. 파르에지아는 진실을 말하는 자유를 뜻합니다. 지은이의 말마따나 자신들은 무슬림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난민 숙소의 권리를 침해할 생각은 없지만 증오와 폭력을 거부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식의 말들은 진실 말하기와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파르에지아와는 거리가 멉니다. 푸코는 진실을 말하는 파르에지스트는 폭군에게 당당히 맞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 자신에게도 적용되는 파르에지아의 원리에서 지은이는 타자에 대한 증오가 확산되는 상황을 타개할 해법을 찾습니다. 지은이는 인간에게는 여전히 진실을 말하는 힘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증오범죄의 증오로 맞서는 시대적 조건 속에서 지은이가 말하는 파르에지아는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을까요? 나는 인간의 윤리를 시험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말로 이 질문에 답하고 싶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인류는 핵폭탄을 사용함으로써 증오에 증오로 맞서는 논리가 얼마나 커다란 문제를 야기하는지 이미 경험했습니다. 문제는 증오를 또 다른 증오로 없애는 게 아니라 인간의 윤리를 새롭게 세우는 일입니다. 지은이는 파르에지아라는 말하기 원리로 인간의 윤리를 다시금 시험대에 올려놓고 있는 것입니다.